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라는 것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이 미소공동위가 결렬되면서 협상이 안 이루어진 거야. 결국 그러면서 이 미국이 결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문제를 누구에게 넘겼다? 결국 국제연합인 바로 유엔에게 이 문제를 유엔에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문제를 넘긴 것이죠. 그래서 유엔 국제연합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를 연 거야. 그걸 이제 총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국 뭐냐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숫자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인구 비례 얼마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총선거를 통해서 해라. 그러면 이거를 바로 국제연합에 넘긴 게 바로 누구였다고 했어? 바로 이 미국이 국제연합에 의뢰했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에서 선거를 하려면 선거를 관리 감독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이 선거를 감시하고 하기 위한 이 한국 임시위원단을 보냅니다. 하지만 소련은 결국 이 한국 임시위원단, 즉 유엔이 보낸 애들을 뭐 하는 거야? 결국 소련이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 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연합에 의뢰한 건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선거를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만든 정부가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로 소련이 바로 이 선거를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선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다시 1948년에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유엔에서 이번에는 소총회, 다 모이긴 힘드니까 또 바로, 그래서 작은 회의를 열어서 결국 그러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한 지역에서만 결국 그냥 선거합시다. 선거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그냥 만들자라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지. 결국 이 결정에 의해서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는데, 그게 바로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50 바로 총선거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되는 거지. 최초의 보통선거. 보통선거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투표를 한 표씩 주는 것을 바로 보통선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 50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남한만의 총선거를 50 총선거를 한다는 건 결국 어디에서만의 선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해. 결국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만들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당연히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 50 총선거에 바로 반대하는 운동들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왜? 이 50 총선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만들어버리면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바로 이 5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나라가 두 개가 되는 걸 절대 막고 싶었던 인물, 당연히 누구겠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이지. 그래서 김구가 읍고, 그래서 막 연설을 통해서 절대 50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정부, 우리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김구 선생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바로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에요.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대해서 바로 반대했던 좌익 세력들이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좌익과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드는 걸 반대하면서 이 제주도에서 이제 무장 봉기, 그러니까 그 뭐 좌익 사람들이 왜 남한만 투표를 하느냐,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켜. 근데 그 좌익 세력의 무장 봉기 세력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제주도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불태우게 되고, 뭐 미국이 보낸 군인들이나 뭐 경찰이나 심지어 이 좌익 세력들이 일으켰던 사건이니까 우익 세력이었던 청년들이 너 좌익 빨갱이지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주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제주도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서 결국 제주 4.3 사건이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법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서 제주에서 이런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제주도는 선거구가 원래 3개였는데 2개의 선거구에서는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북한에는 계속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김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남북 협상을 시도합니다. 말 그대로 북쪽의 지도자랑 만나서 우리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읍고를 했던 김구, 그 다음 여운현 선생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좌우합작 운동을 했던 바로 김규식, 이런 인물과 김일성이 모여서 이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결국 별로 없었다. 별로 협상은 되지 않고 결국 끝나버렸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 총선거는 결국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결국 남한에서만 이루어진 거야. 북한은 50 총선거를 하지 않았어. 어쨌든 총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를 처음으로 뽑아본 거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왕이나 양반을 뽑을 수 있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50 총선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뭐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면 50 총선거 때 사람들이 후보의 이름을 못 읽어. 기호 1번 홍길동, 뭐 기호 2번 변사또 뭐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글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았고, 선거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막 기호 1번은 짝대기 하나, 뭐 기호 2번은 짝대기 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는 그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50 총선거를 통해서 결국 맨 처음에 누구를 뽑는 거예요? 결국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 그 대표자를 뭐라 그래?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지금도 우리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잖아.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먼저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바로 뭘 만드냐면 바로 나라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법인 바로 헌법을 만들어. 그래서 바로 이 헌법을 바로 뭐라고 불러? 헌법이라고 그래. 이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기본 틀이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헌법에 따라서 바로 국가를 만드는데요. 바로 이 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이 당시 대통령을 어떻게 뽑게 정해져 있냐면, 우리나라는 바로 대통령 제도다. 대통령제를 실시한다라고 헌법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통령은 어떻게 뽑는다? 바로 간접 선거로 뽑는다. 왜? 선거를 처음 해봤잖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뭐 TV가 있고 라디오도 뭐 있고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야. 대통령 선거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 간접 선거를 통해서 바로 대통령은 누가 뽑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야. 이걸 바로 간접 선거라 그래. 선생님 왜 그렇게 뽑아요? 근데 뭐 이것도 일리가 있지. 왜냐면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국민들이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도 있긴 하지. 어쨌든 처음 헌법에서는 대통령 제도를 만들고 바로 이 대통령
대통령은 바로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뽑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정해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자, 드디어 이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 수립이 된다. 이제 공식적인 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몇 년? 1948년 바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초대 대통령은 바로 누가 됐을까요? 처음 대통령이 바로 초대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이라 초대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불러와서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처음 대통령은 바로 1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남한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된다.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 누가 있겠어요?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이겠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지역에는 바로 무슨 나라가 만들어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는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야? 바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미 뭐 김구나 김규식이 왔을 때 협상할 의지가 별로 없었을 것이야. 결국 자기들만의 정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바로 재헌 국회에서 바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쨌든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나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식민지 생활했단 말. 그러면 일본인들만 우리나라에 와서 독립군을 못 살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게 했어? 바로 수많은 친일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친일파 처단을 위한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 기구가 바로 뭐예요? 바로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야. 반민족 행위자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반민특위라고 해요. 일제강점기하에서 우리나라를 배신한 바로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데 바로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야. 말 그대로 민족을 팔아먹은 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최린, 뭐 박흥식, 뭐 그다음 뭐 이광수, 뭐 이런 다양한 인물들, 말 그대로 우리나라 팔아먹은 그런 친일파들을 조사하고 체포해서 벌을 줘야겠죠.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은 이 친일파를 처단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 친일파를 처단하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더 적어질 거라고 본 거야. 결국 이승만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일파 세력들과 더 손을 잡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승만은 이 반민특위 활동에 별로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민특위를 굉장히 활동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반민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을 바로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버려. 그게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이건 뭐야? 프락치라는 것은 일종의 스파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을 북한하고 내통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죄를 주는 거야.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결국 친일파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걸 내세우면서 자기 반대파들,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다 제거해 가는 거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결국 공소시효. 이 공소시효는 친일 행위를 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걸 공소시효라 그래요.
알겠죠? 왜냐면 100년, 1000년 동안 그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공소시효를 줄여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고요. 역할을 축소해버린 다음에 결국 반민특위를 해체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이승만의 이런 일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결국 처벌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친일파들이 뭐 경찰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높은 자리를 더 친일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일로 열심히 돈을 벌었던 그런 부자들이나 자본주의자들도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친일파들 처단하고 처벌한 것, 처벌하지 못한 것도 역사적인 잘못인데 오히려 이런 친일파들이 지금까지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것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어쨌든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이 농지개혁은 결국 뭐예요?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주들의 땅을 가져와가지고 결국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뺏은 게 아니라 결국 땅을 사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보려는 그래서 결국 지주와 소작제가 거의 없어지고 땅을 빌려서 소작하는 그런 형태가 없어지고 대다수 농민들이 결국 자기 땅을 가지게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이 있었다. 여기까지 공부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나 8.15부터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다음 뒤에는 6.25 전쟁까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도 굉장히 연결이 다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적인 거,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갈지도 보이는 거잖아.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의 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예를 들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이승만이 펼쳤던 정책 같은 걸 조금 따라할 확률이 높죠. 반면에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승만의 잘못된 행동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의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래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시면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네이버나 뭐 이런 거 검색해 보면서 제주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냥 아름다운 땅만은 아니었구나. 과거에는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는 굉장히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아픔이 있는 섬이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